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놀러와. 안녕하세요. 하하 줌마.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금요일이 됐습니다. 네. 우리 모두 즐거운 금요일. 네, 오늘 하루만 잘 지나면 또 주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 즐겁게 지내서 우리 주말도 또 이번 주말 이제 지나면 주말이 이번에 지나면 이제 11월 달이네요 벌써. 오늘이 지금 29일, 30, 31일까지 31일 또 할로윈 데이도 있고요. 이제 금방 또 11월이네요. 왠지 11월 하니까 좀 더 쌀쌀 이렇게 좀 추워지는 느낌이 좀 드네요. 기온이 좀 오늘도 조금 올랐었어요. 낮 기온이 좀 올라서 좀 더 약간 덥다고 느낄 정도였었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서울 기온이 10도로 다소 쌀쌀하겠지만요.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른다고 해요. 그리고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충북 북부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제주도에는 오전에 5mm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 내지 4도 가량 어제보다 좀 높겠고요.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 9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또 이번 주말과 휴일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주말에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일 전망이라고 해요. 일기예보 여러분 잘 참고하세요. Slowly falling, I hear the calling in my soul. 이제 시험들도 다 끝났고 이제 또 할로윈데이 축제가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네요. 주말 또 즐겁게 재미있게 좀 지내야겠죠. 요즘에요 여러분, 우리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지금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음식 불고기랑 비빔밥류가 굉장히 많이 외국의 한류 음식에서 좀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다네요. 요즘 잘 나가는 우리나라 푸드, K푸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서오세요 0826님, 오랜만에 뵙죠. 네, 반갑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 인기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1위를 기록하는 등 신도림을 일으키면서 드라마 속 달고나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극중 달고나는 456명의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 6차례의 게임 가운데 두 번째 게임으로 소개가 됐대요. 달고나에 찍힌 세모, 동그라미, 별, 우산 모양을 그대로 뽑아내는 것이 미션이었죠. 그거 진짜 그 모양 그대로 해서 저희에게 막 어릴 때 보면은 그 바늘로 톡톡톡톡 하거나 손으로 이렇게 톡톡
톡톡 해갖고 그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깨지지 않게 잘 이렇게 우리 떠야 되잖아요. 왜. 그 성공하면 아줌마가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달고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요. 10월 초 프랑스 파리 도심에 임시로 문을 연 오징어 게임 체험장에서도 달고나 체험 부스가 있었는데요. 그 긴장감이 넘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 공간에서 참가자들은 1분 30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달고나에 찍힌 모양을 뽑아내는 미션에 참여했었대요. 드라마 속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10분보다도 정말 짧은 시간이었죠. 달고나 체험과 함께 오징어 게임 속 다양한 게임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 체험장은요. 오픈과 동시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었습니다. 우리 달고나의 인기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이베이 등에서 달고나를 만들 수 있는 그 국자와 찍기 모양틀 등으로 구성된 키트가 국내 가격의 최대 8배에 달하는 $30 내외의 가격에 팔린다고 해요. 뭐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 달고나의 그 소품 그 기기류를 우리가 사서 직접 해먹기도 했었잖아요. 국자라든가 이렇게 별 모양 뭐 이런 모양 찍는 그 틀이라든가 그랬는데 엄청난 가격으로 미국에도 팔리고 있네요.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에선 달고나를 영어로 바꾼 달고나를 검색하면 30만 개 달하는 게시물이 쏟아진대요. 외국의 해외 유튜버들도 굉장히 이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나 봐요. 콘텐츠 응행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한국 K 음식은 달고나뿐이 아니라요. 요즘에는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함께 끓여 먹는 우리 한동안 짜파구리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짜파구리 역시 콘텐츠의 인기로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던 음식이고요. 짜파구리는 2019년 오스카 사관왕을 달성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음식인데요. 극중 부잣집 사모님 조여정이 비싼 한우 채끝살을 넣은 고급 짜파구리를 먹었죠.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가지 라면을 섞은 짜파구리 라면은 우리 해외 팬들에게 흥미의 대상이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짜파구리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고유명사라는 점 때문에 라면과 우동을 합성한 람동으로도 불렸지만 기생충이 아카데미의 상들을 휩쓸면서 원래 이름인 짜파구리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미국 유명 배우 겸 가수 오브리 밀러는 짜파구리를 요리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려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또 외국의 짜파구리가 또 그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판매하는 그 농심 그 회사는 짜파구리의 인기에 힘입어 손쉽게 짜파구리를 먹을 수 있는 앵그리 짜파구리 큰 사발 용기면을 2020년 봄 정식으로 출시하기도 했었대요. 이 제품은 국내 출고 기준 월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고요. 라면 시장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었대요. 근데 전 짜파구리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직 맛있다곤 했는데 왠지 좀 뭐랄까 이 짜파게티의 맛과 라면의 이 맛이 물론 뭐 섞이면 맛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왠지 그 고유의 맛이 좀 달라질까봐 저는 잘 선호하지 않았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맛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하고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이거 투수분들이 혹시 만약에 이제 이게 제 엄마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니 아직도 그 짜파구리를 안 먹어봤단 말이야? 막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2013년 겨울에서 2014년 초까지 우리 SBS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요. 이렇게 치맥을 또 열풍을 일으켰다고 해요. 치맥. 그게 그
400년 전 지구에 떨어진 외계인 도민준 역할을 한 김수영과 그 까칠한 톱스타 천성이 역의 전지현의 로맨스를 그린 이 드라마인데요.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여기에서 치맥이 또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또 그 당시 베이징의 한 한국식 치킨집은요, 점심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요. 상하이에선 한국식 치킨을 구매하려면 3시간 넘게 줄을 서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네.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등 대형 콘텐츠 외에도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이제 여러분도 우리 잘 아시는 불닭볶음면이라고 해요. 이 불닭볶음면은 2012년 출시 이후 매운맛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었죠. 2016년부터 유튜브에서 시작된 매운맛 라면 먹기 챌린지로 글로벌한 인기를 얻었고요. 덕분에 2015년 100억 원에 불과했던 불닭볶음면이 제조사 삼양의 해외 수출 금액이 2020년 3천억 원을 돌파했대요. 3천억 원. 5년 사이에. 우와. 현재는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많다고 해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속 음식이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요, 음식이 공감각을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은 좋아하는 컨텐츠 속 인물들의 경험을 따라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감을 다 사용해야 하는 음식은 이 경험을 극대화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네, 불고기 비빔밥보다도 이제는 이렇게 짜파구리, 불닭볶음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달고나 등 이런 또 음식들이 인기라고 하네요. 저도 한번 짜파구리를 주말에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먹어봐갖고 어떤 맛인지 상상이 안 가요. 불닭볶음면은 저희 아이가 먹는데 거기다가 참치하고 마요네즈를 섞어서 먹는데 그거 한 숟갈 먹었더니 많이 맵지도 않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거는 좀 자주 얻어 먹었죠. 네. 이 시간에 또 먹는 이야기에서 우리 아들, 딸들도 호엄마 방송 듣다가 불닭볶음면 또 만들러 가는 거 아니나 몰라요. 요즘 호엄마는 백신을 맞고 나서부터 자꾸 기침을 하거든요. 오히려 백신을 맞고 나서부터 그 목이랑 이 건강을 안 좋지만 특히 이게 그 잔기침처럼 이런 게 왠지 자꾸 목이 잠긴다 그러나 목도 좀 잠기고 잔기침이 나고 이렇게 말을 조금 많이 하면 이렇게 잔기침이 자꾸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저 백신 맞고 나자마자 바로 목이 많이 아프더니 그때부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기침이 나려고 그러고 아니면 목이 잠겨 있다거나 목이 좀 뭔가 까슬까슬한 뭔가를 목속을 긁는 듯한 느낌, 말을 할 때 좀 기분이 소리를 즐겁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좀 쌀쌀해져서 그런가? 왜 병원에 기침하는 어린이들이 많다고 해요. 보니까요,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주 아가들을 둔 우리 젊은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아가들 키울 때 보면 갑자기 한밤중에 고열이 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정말. 그래서 응급실로 달려가고
요즘에 또 이렇게 어린 아가들이 또 기침을 많이 한대요. 고열에 폐렴까지 걸릴 수 있는 그 파라 인플루엔자라는 호흡기 질병 때문이래요. 이거는 대부분 영유아가 걸리는데 질병청 감시가 시작된 20년 만에 가장 빠르게 번지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요즘 병원 대기실이 많이 붐빈다고 합니다. 대부분 열이 나거나 감기 증상을 보이는 아기들인데요. 또 폐렴으로 입원한 아기들도 많다고 해요. 음, 갑- 아가들이 숨이 차서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입원을 해서 네, 음, 조금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그 3살 아가는 보면은 열흘 전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대요. 열흘 전부터 열이 나서 파라인플루엔자에 걸린 건데 폐렴까지 와서 결국 입원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조금 감기인가 보다, 열감기인가 보다 생각하고 열이 떨어지길 이제 기다렸는데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으니까 해열제를 써도 해열이 제가 듣지도 않고 39도 내지 40도를 계속 지속한 현상이 한 3, 4일 정도 된대요. 근데 이미 파라인플루엔자는 고열과 후두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라서 아가들한테는 굉장히 네, 빠르게 번지고 있대요. 이 치료약이 없대요. 치료약이 없는 데다가 폐렴과 침샘염 등 다른 합병증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가들이 일단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열이 나거나 하면은 음,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도 80배가 넘게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음, 이 아가들이 지금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유행하지 않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많이 발생했고요. 또 환자가 발생하니까 군집 면역이 없는 아가들 사이에서 빨리 전파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만남이 없었는 사이인데 갑자기 이제 이 바이러스가 나니까 아가들이 면역력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빨리 아마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열이 나면은 얼른 병원으로 가세요. 우리 아주 어린 아가들 키우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 네 요거 아가 약이 없다고 하니까요. 치료제가 아직 없다고 하니까 네. 이 치료약이 빨리 나와서 우리 아가들이 이런 거 폐렴까지 가지 않고 빨리빨리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안 끄고 방송하려고 엄청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떡해. 나 저거도 안 한 거. 음, 아이고, 슬로모도 해지하는 것도 안 했고, 오늘. 빵하도 안 했네? 빵하. 아이고. 오늘 엄마가 어제 좀 근무를 하고 왔더니 너무너무 한 이틀 근무했더니 너무 피곤해갖고요. 정신이 없나 봐요. 방송하는데 슬로모도 해제도 안 하고 이렇게 빵화도 안 치고 이제 해제가 됐고 방송 인식이 됐네요. 이제 됐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들이 많이 아프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가들이 많이 아프다고 해요. 우리 엄마들, 여러분들의 조카들도 있죠? 조카?
조카들이라 아주 어린 동생들 이렇게 어릴 때 보면은 아가들은 말을 못하니까 막 울잖아요. 울면은 엄마들은 인제 엄마들도 막 이렇게 아가가 울면은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식은땀이 나고 정말 막 당황하고 막 병원 달려가고 네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 여기 이번에 이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도 그 아가들이 열이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아니면 조카를 데리고 있는 우리 고모, 이모, 삼촌들 혹시나 조카들이 열이 많이 며칠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고 기침을 좀 한다 그러면 얼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세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빨리 아가들을 이렇게 열을 내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자, 이거는 어떻게 이런 내용이 오늘은 좀 엄마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약간 조금 슬픈 소식도 있었어요. 음. 우리 왜 백신 접종하고 나서 이게 그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니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백신 접종 사흘 후 사망을 했는데 보상금이 3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이 제목 큰 문구에 있길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한번 제가 인제 가져와 봤거든요. 네 살펴보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적 장애인 수영 선수로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던 31살 이슬이 씨. 백신 접종 사흘 만에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달 동안 진행한 이슬이 씨의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 평가 결과 4-1단계가 최종 적용됐습니다. 4-1단계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데 의료비는 실비로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되는 단계입니다. 뭐지? 국가수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이 씨의 심장에 신근염이 확인됐고 백신과의 연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또 이 씨와 같이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22살 군인은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 씨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이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인과성이 심장에 심근염이 보였는데 왜 인정이 안 됐죠? 음. 근데 고 이슬이 씨의 사망은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질병관리청. 4-1단계의 경우 지원 의료비 실비 지원 범위로 이슬이 씨는 이번 하루 만에 숨지면서 실비 3만 원이 보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음. 조금 어떤 내용인지 약간 이해가 안 가네요. 실비를 받는데 의료비는 실비로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되는 단계인데도 3만 원밖에 아마 안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 하루 만에 숨지면서 조금 가족들이 봤을 땐 좀 속상한 일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음.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크게 심호흡을 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그런 기립성 저혈압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왜 이렇게 발음도 안 되지? 기립성 저혈압. 이상하다. 요즘에 저 진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음. 혈압이 떨어져 발생하는 그 기립성 저혈압이요.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끼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는 증상을 말한대요. 정상인은 같은 상황에서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립성 저혈압의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심장 기능 저하, 정맥 우열, 대사성 질환, 혈액량 부족, 자율신경 이상, 약물 등. 그 기립성 저혈압은 당뇨나 파킨슨병처럼 다른 전신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한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요즘엔 젊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많더라고요. 갑자기 핑 하고 어지럽다 그러고. 호흡마도 얼마 전에 한 두 번 경험한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앉았다 딱 일어섰는데 갑자기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굉장히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퇴사하고 이게 좀 많이 쉬어서 그런가 지금은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전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서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빈혈과 다른 기립성 저혈압 증상. 빈혈 증상은 묵직한 느낌의 두통이나 답답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리고 근데 기립성 저혈압은 증상이 눕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핑 돌거나 아찔한 느낌이 난대요. 그리고 또 빈혈 증상일 때 얼굴, 입술, 잇몸, 눈의 결막, 손톱 그리고 바닥 등 피부가 창백하대요. 손바닥. 하지만 기립성 저혈압일 때는 수시로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우며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또 빈혈일 경우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이 있는데 기립성 저혈압일 때는 심한 경우는 실신을 한대요. 그리고 빈혈 증상일 때는 그 밖에 호흡곤란, 수족냉증, 피로감, 또 세약감 등이 오고요. 기립성 저혈압일 때는 불면, 불안, 식욕부진, 피로, 그리고 이명이라 그러죠. 귀에 윙 하는 무슨 소리 같은 그리고 이명, 그리고 소화불량, 또 멀미 등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빈혈 증상과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병원 진료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이제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 실신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럴 땐 여러분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꼭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에 좀 좋은 음식은요. 바로 다크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다크 초콜릿에 다량 함유된 카카오예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그 동맥의 혈류를 개선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음식은 두 번째 견과류가 있대요. 견과류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아몬드는 다른 견과류보다 비타민 E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 기립성 저혈압에 좋은 음식. 세 번째, 마늘. 마늘에 들어있는 스코르디닌 성분은 신진대사를 향상해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마늘 특유의 냄새를 내는 그 물질인 알리신 성분 역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또 몸에 좋은 마늘, 견과류, 그리고 다크 초콜릿도 자주 드시고요. 항상 약간 기립성 저혈압인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병원을 찾아서 치료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좀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특히 우리 아들, 딸들
아직 난 젊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네, 이럴 때는 바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아침에 좋은 글 읽어드릴게요. 음, 급한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이성을 잃어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화내지 마세요. 창조와 생산이 중단됩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절망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 모습 그대로 승리를 보이라는 뜻인데요. 남을 한탄하지 마세요. 나의 못남을, 나의 좀 못남? 부족함을 한탄하지 마세요. 몸에 종기를 키우며 사는 것 같은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를 파괴시키게 됐는데 게으르지 마세요. 인생의 승패가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얼굴을 찡그리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요. 시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또 나의 못남을 한탄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얼굴을 찡그리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오니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찢어진 상처마다 피고름이 흘러내려도 그 아픔의 원망과 비난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망과 욕심에 빠져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고통당할 때 도리어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소서.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일로 인해 걱정을 쌓아놓지 않게 하소서. 걱정을 구실 삼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있지도 않은 일로 인해 근심을 쌓아놓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에 걱정이 파고 들어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하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에게만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바라보게 하소서. 일부러 근심 걱정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만들어가며 살게 하소서. Left to do is follow any voice you hear. 용혜원님의 글이었습니다. 걱정을 쌓아놓지 않게 하소서라는 글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 순간순간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항상 힘들고 지치고 또 뭔가 하는 일이 안 되면 불안하고 또 불만도 많고 막 걱정이 돼서 막 나 스스로를 또 막 괴롭히기도 되고 네. 그러면 또 자꾸 마음이 좀 작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심 걱정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이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지금 우리 70%가 넘었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0%가 넘어서 지금 이걸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했나요? 라고 하는 이 또 투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엄마는 2차 접종까지 끝냈거든요. 그래서 2차 접종 완료하고 투표하기를 눌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종하셨나요? 투표하기를 눌러봤더니요. 결과 보기. 여기 투표하신 분 84%가 2차 접종까지 다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접종이 이제 6%, 미접종은 접종하지 않을 예정인 사람 6%, 그리고 접종 대기 중이 3%, 또 부스터샷 접종 완료가 2%라고 하네요. 그래도 또 접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분들도 꽤 많으시네요. 미접종. 아무래도 이런저런 굉장히 그 약물로 인해서 많은 사망에도 이르기도 하고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뭐랄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네,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마 접종을 미루거나 아니면 접종을 지금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10월 30일을 맞아서 우리 할로윈 데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모임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될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축제 하시지 않나요? 이럴 때 방역 수칙 꼭 잘 지켜주세요.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한절기도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또 괜히 신규 확진자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다시 또 증가를 할까봐 지금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네.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이제 차근차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또 이 모임 이 점점점 지금 또 잦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호흡만만 해도 지금 주말에 이렇게 보니까, 아니면 이번 주만 해도 지난주 주말하고 이번 주만 봐도 벌써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제 다니시더라고요. 매출이 달라요. 네, 지난주와 그 전주와 매출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모임하시는 분들도 지난주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축제 때문에 또 많은 또 모임들도 있으셔서 추가 확진자가 많이 심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 일상적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러분들 우리 각자 이제 마스크는 뭐 쓰고 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원 또 제한을 받아가면서 모임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확진자가 많이 추가되지 않게 우리 조금씩 조심을 합시다. 이런 일이 있었네요. 꽤 오래, 오늘, 아니, 어제 저녁에 나온 건데, 근데 이게 저희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대전의 한 시내버스에서 8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8월에 버스 운행 중 의자에 앉아있던 승객이 바닥으로 떨어졌대요.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버스 기사가 억울하다. 승객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 버스 기사의 자기 잘못이 아니다. 우회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 다른 승객들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이 넘어진 이 승객만 손잡이를 잡지 않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기사님이 유튜브 한문철 TV라는 지난 26일에 버스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승객,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고 보험사는 305만 원을 지급했다는데 라는 영상을 올렸었대요. 영상은 지난 8월 16일 오후 2시쯤 대전 유성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찍힌 그 영상을 올린 건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영상에 진짜 한 시내버스가 우회전할 때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바닥으로 떨어지네요. 여성은 바닥으로 떨어질 때 손잡이를 잡지 않고 다리를 꼬고 있었대요. 아이고. 다리를 왜 꼬고 앉아있지? 저렇게 앉아있으면서 손잡이나 뭐라도 좀 잡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넘어져서 이 제보자는 좌우 살피며 우회전하는데 뒤에서 짐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우회전한 후 거울로
두 내지 세 차례 확인을 했는데 이상 반응이 보이지 않아 정상으로 운행을 했대요. 근데 다음날 이 여성이 전화가 와서 넘어졌다고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지금 다니는 현재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보험 처리로 305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그 영상의 속도를 확인해 보면 우회전하기 전에 속도가 0인 걸 확인했다면서 여성이 우측 통로 쪽으로 넘어져 앞뒤 어르신들이 쳐다보니까 벌떡 일어나 옆자리에 다시 앉았다고 이제 해요. 하도 답답해 다음날 경찰서에 갔는데 영상을 확인하고는 어쩔 수 없다면서 기사 잘못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분이 좀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이렇게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아마 이분이 이제 교통 그 자동차 사고라든가 이런 걸 잘 보시잖아요. 이거 가끔 저도 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좀 그런데 조언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나 봐요. 이분이 이제 10월 28일 날 징계한다고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고 좀 억울해하다라고 하는데 이 한문철 변호사분께서는 본인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경찰에 접수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경찰이 통고 처분하려 할 때 거부하고요. 즉결 심판으로 가야 하는데 즉결 심판을 가면 혹시 이제 버스 기사분이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시내버스가 멈췄다 출발할 때 여성 승객이 엎어지는 일이 생겼대요. 당시 시내버스 기사는 직결 심판을 받아 무죄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또 그 시내버스가 항색 신호에 멈추다 승객이 넘어지는 일이 있었대요. 당시 승객이 휴대폰을 들고 있어서 제대로 이게 안전바를 잡지 못해서 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해당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즉결 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한다고 이 한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이 기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회전을 살살 좌우를 보면서 했는데 아마 이렇게 좀 여성분께서 이렇게 차라리 다리를 이렇게 내리고 앉으셨으면 되는데 이렇게 꼬고 앉다 보니까 중심이 약간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서 틀어지니까 그냥 떨어지셨나 봐요. 다치셨나 봐요. 어쨌거나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성분들도 우리도 버스를 타면은 뭐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얼른 이렇게 옆에서 뭔가 잡을 수 있게 아니면 이렇게 몸이라도 좀 발이라도 잘 바닥에 붙이고 잘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네. 대부분 그렇게 앉는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어깨 다리를 높게 꼬고 앉으셨네요. 그러셨네. 어쨌거나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사건, 사고가 좀 많았네요. 그죠? 뉴스에 보니까 좀 좋은 감명 좀 그런 일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슬퍼요. 좀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많으면 좋을 텐데. ナナナイストスまあな当然っしょきっと
아, 네. 오늘 또 마이크를 끄고 혼자 얘기하고 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키사키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종종 자꾸 실수를 하네요. 제가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디까지 했는지 언제 상상이 안 되네. 제가 시를 읽어드렸나? 혹시 제가 시 읽어드린 건 들으셨나요? 키사키니? 어디까지 들으신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오늘은 실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오늘도 또 실수했네요. 시를 읽어드렸나 모르겠네. 정말 아름다운 것? 음, 정말 아름다운 것.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잠시 떴다가 사라짐을 슬퍼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은 자기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 사랑이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 인생이다 라고 합니다. 이규경 선생님의 글이었고요. 짧은 동화 긴 생각 중에 있는 글이었어요. 음. 우리 아들 딸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호흡마랑 같이 한번 웃는 연습할까요? 네. 먼저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표 음식 김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 모습이 좋은 스마일. 또 아가가 부끄러울 때, 네, 쑥스러울 때 몸을 베이베 꼬는 네, 베시시. 마지막으로 엄마가 아주 좋아하는 개구리 뒷다리라는 네, 이렇게 한번 네, 웃어봐요. 이렇게 웃어보고 자꾸 웃다 보면요, 우리 뇌가 좋은 호르몬을 또 내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행복한 하루를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네,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자, 엄마는 이제 그만 자러 가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하루에 6시간 동안 꾸준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방송 일찍 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에 또 제가 실수를 하네요. 네. 오늘 오신 0826님 그리고 우리 키사키님 네. 마이크 소리 안 들린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도 네, 행복한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두 분도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쯤 이 추운 날씨에 어디선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들 그리고 딸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 다시 보기로 듣고 계시는 우리 아들, 딸 네, 여러분들도 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가끔 여기 오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우리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아들들 네, 혹시나 호엄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네, 화이팅!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호엄마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방송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아들, 딸들 모두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호엄마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